공동체라는 말, 들으면 참 마음 한구석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에서 진짜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쩜 우리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만 막연히 쫓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구현주 연구자의 공동체의 감수성에 대한 여러 시각과 분석들이에요. 아, 그 책이요? 네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특히 지난 한 10여 년간 한국 사회, 서울시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했잖아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네, 맞아요. 굉장히 이슈였죠. 그 사업의 속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품었던 기대, 그리고 현실,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공동체적 감수성이란 뭘까? 같이 한번 흥미롭게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공동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이미지. 네, 독일 사회학자 퇴니스가 말한 게마인샤프트, 혈연, 지연으로 끈끈하게 묶인 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요. 네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언뜻 보면 이런 이상을 도시에 좀 구현해보려는 시도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기대였을까 하고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저자는 이미 복잡하게 도시화된 현대사회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여기 과거 농경 시대의 공동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시도 자체가 뭐랄까 좀 비현실적인 환상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환상이다. 네,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 그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꺼내놓는 거죠. 그 불편한 진실. 듣고 보니 사업의 의도는 참 좋았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좀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책에 따르면요. 그 사업 참여자가 주로 경력 단저 여성이나 전업주부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해요. 특정 계층 위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학태, 프로그램 내용도 공동 육아나 음식 만들기 이런 활동 위주로 흘러갔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비혼자라던가 아니면 생계 유지에 바쁜 다른 계층 주민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소외감을 느꼈겠네요. 네, 소외감을 느끼고 또 여성들에게는 돌봄 노동의 부담을 오히려 더 지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원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는 식의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하고요. 지원금 문제까지. 네. 더 나아가서 그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좀 거창한 목표와는 달리 실제 활동은 그냥 소수의 친밀한 그룹 활동,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그럼 그 퍼크넘이 말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라든지 민주적인 공론장 형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무형의 자산 축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주민의 성정을 돕기보다는 내부 권력 다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시민을 관리하려는 어떤 통치 기획에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까지 경고합니다. 공동체 활동이 사업이 되면서 본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통찰인 셈이죠. 저자는 이런 현상을 우리 안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던데요. 이거 참 흥미로운 은유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라는 경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도리어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역설이 생긴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버려야 한다라는 모리스 블랑쇼의 말까지 인용하더라고요. 이 말은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표현이 좀 강렬하긴 하죠. 하지만 이게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공동체가 지금 무엇에 오염되었는지 어떤 낡은 틀이나 환상에 갇혀 있는지 그걸 좀 직시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지자는 절박한 외침에 갚습니다. 환상을 버리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거창한 사업이나 구호 대신에요. 그냥 내가 발딛고 사는 이 공간을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시 보고 걷기, 또 그곳의 문제를 발견하고 쓰기,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록하기, 이런 아주 작고
쉽고 구체적인 실천에서부터 진정한 공동체적 감수성이 움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 안에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 공동체의 감수성은 공동체라는 게 어떤 완성된 형태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관계 맺으면서 발견하고 또 가꾸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살아있는 과정이죠. 중요한 건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이나 사업이라는 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오가는 관계의 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 뭐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질문을 남기는군요. 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멋진 공동체를 만들까?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뭘까요? 그보다는 오늘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연결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벽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 연결을 더 깊고 넓게 가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의 감수성을 깨우는 진짜 시작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